시공집 이야기만 나오면 꼭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텃세 심한가요? 시골집, 촌집 하나 구하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요? 그렇게 말하던 분들이 1년을 넘기고 3년째 발품만 팔다가 결국은 포기합니다. 자연 속에서 조용히 살고 싶다는 꿈, 계곡 옆 작은 집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여유를 느끼고 싶다는 상상, 한 번쯤은 다 해보셨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에 드는 집은 항상 누군가 먼저 계약하고, 싼 집은 뭔가 이상하고, 좋은 조건은 예산을 초과하고, 결국 머릿속은 복잡해지고, 발은 지치고, 마음은 텅 비어갑니다. 왜일까요? 쌓야 한다는 착각, 불편함에 대한 두려움, 텃세보다 더 무서운 적응이라는 벽. 언젠간 시골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번엔 진짜 집을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시골집은 엄청 쌓야 한다고 믿을까요? 촌집이나 시골집을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어요. 전기도 들어오고 수도도 되고 도로도 낡고 조망도 좋고 심지어 계곡 옆에 있는 예쁜 집이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가격은요? 많게는 3천, 적게는 1천만 원 이하. 듣고 있으면 참으로 이상적인 그림이죠. 그런데 웃으면서 듣긴 해도 마음 한켠이 묵직해집니다. 왜냐면요, 현실에선 그런 집은 거의 존재하지 않거든요. 물론 아주 드물게 그런 가격대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10중 8구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예요. 지상권 문제라든지 땅은 남의 땅인데 집만 지어진 상태라든지 건축물 대장조차 없는 무허가 상태라든지 등기가 깨끗하고 집과 땅이 모두 소유권 정리가 된 매물은 그 가격으로는 찾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그런 희귀 매물은 시장에 나오기도 전에 사라집니다. 정보가 빠른 지역 중개사들이나 해당 마을 주민들 혹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들어가요. 심지어 중개사 입장에서 봐도 정말 좋은 물건이면 나라도 사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사돈의 8촌까지 총동원해서 매입하려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도 시골집은 엄청 싸야 한다는 전제를 놓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니 마음에 드는 집이 나와도 가격 때문에 미루고 또 미루다 보니 시간이 흘러요. 1년, 2년, 3년 그렇게 발품, 손품만 팔다가 결국은 포기해버리시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우선으로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계곡이 중요하신가요? 아니면 수도와 전기, 도로, 진입 조건이 더 중요하신가요? 혹은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 등기 같은 서류가 완벽한 걸 원하시나요? 이걸 먼저 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매물을 봐도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조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산도 함께 올라가게 마련인데 정작 예산은 최저가만 생각하신다면 결국 매물과 마음이 계속 어긋나게 되죠. 시골집을 찾는 건 단순한 집 쇼핑이 아니에요.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는 과정입니다. 로망도 좋지만 거기엔 반드시 현실이 따라와야 합니다. 가격이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비싸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그 가격에 그 조건이 가능하냐는 현실적인 기준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즘 시골 주택의 공시지가나 실거래가도 해마다 꾸준히 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책적으로 일시적으로 가격이 조정되더라도 긴 흐름에서 보면 대부분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지금 기준에서 너무 싸게 사겠다는 마음은 결국 내일의 좋은 기회를 놓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실적인 시세를 이해하시고 원하는 조건 중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보시라. 이렇게 정리가 되면 놀랍도록 매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선택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촌집은 가격보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조건, 위치, 생활 환경, 그리고 예산. 이 네 가지를 현실에 맞게 정리하신 분들은 의외로 빠르게 좋은 집을 찾으세요. 그리고 만족도도 높습니다. 반대로 무조건 싸야 한다는 고정관념만 남은 분들은 아무리 시간과 노력을 들여도 결국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좋은 시골집은 먼저 준비된 사람의 것입니다. 시세를 공부하고 조건을 정리하고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을 찾은 사람. 그런 분들에겐 생각보다 훨씬 빨리 괜찮은 집이 찾아오더라고요. 혹시 지금 마음속에 이상적인 촌집의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면 그 그림에서 현실에 맞게 색을 좀 빼고 선을 다듬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다듬어진 그림이야말로 여러분이 정말 만날 수 있는 집일 테니까요. 시골에 살아보고 싶다는 분들 정말 많아졌습니다. 코로나를 지나고 나니 더 그런 것 같아요. 사람 많은 곳을 피하고 자연 속에서 조용히 쉬고 싶다는 욕구가 커진 거죠. 바다 근처, 산자락 아래, 혹은 조용한 논밭 옆. 그런 곳에 작은 집 하나 짓고
텃밭 가꾸며 사는 상상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그 집을 실제로 찾아보려 하면 그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 서서히 느껴집니다. 가장 먼저 느끼는 건 생활의 불편함이에요. 도시에선 너무나 당연했던 것들이 시골에선 불편함이 됩니다. 병원, 마트, 은행, 약국. 대부분이 차를 타고 나가야 하고 그마저도 거리와 시간의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병원 문제는 아주 중요해요. 젊을 땐 잘 모르지만 부모님과 함께 사시거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가벼운 감기쯤이야 참고 넘긴다 해도 갑작스러운 통증이나 응급 상황엔 병원까지 30분, 길게는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가 무서운 리스크가 되죠. 예전엔 1시간 거리도 금방이라고 했지만 막상 아프면 그 거리가 참 멀게만 느껴집니다. 마트는 어떨까요?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당연히 없고 읍내 하나 있는 마트나 하나로마트가 전부인 경우도 많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장을 봐두고 냉동고에 쟁여두는 식으로 생활해야 하죠. 급하게 필요한 생필품도 바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생활이 필요해집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요즘은 택배가 꽤 잘 되는 편입니다. 벽지까지는 아니어도 대부분의 시골 마을엔 하루 이틀 내에 택배가 도착하니 예전만큼 불편하지는 않죠. 문제는 대중교통입니다. 하루에 버스가 두세 번뿐인 곳도 있고 어떤 마을은 아예 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도 있어요. 결국 차가 없으면 이동 자체가 막히는 구조입니다. 장 보러 나가는 것도 병원 가는 것도 이웃을 찾아가는 것도 전부 차가 있어야 가능한 일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말마다 시골집 보러 다니면서도 막상 계약 직전에 가족과 친구 혹은 스스로의 현실적인 판단에 의해 멈추게 됩니다. 좋긴 한데 여긴 너무 불편하겠지? 이 한마디가 모든 결정을 뒤집는 순간이 됩니다. 저도 그 장면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조망도 좋고 가격도 괜찮고 마음에 쏙 드는 집이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병원이 멀다는 이유, 대중교통이 없다는 이유, 마트가 너무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포기하시는 겁니다. 사실 그건 정답도 오답도 아니에요. 그냥 그 집이 그분의 삶에 맞지 않았던 것일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불편은 감수하고 어떤 불편은 감당할 수 없는지를 스스로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차가 있다면 대중교통의 불편함은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어요. 병원은 응급실이 있는 지역까지의 거리만이라도 체크하고 평소 건강 상태를 관리한다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마트나 생필품은 요즘엔 정기 배송이나 온라인 쇼핑을 통해 대부분 해결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게 나에게 가능한 선택인가? 라는 질문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연이 주는 위로는 분명 강력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불편함도 함께 따라온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막연히 시골은 불편하다가 아니라 나는 이 정도 불편함은 괜찮다는 기준을 세우면 집을 고를 때 훨씬 더 명확해지고 결정도 쉬워집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쉼을 주지만 생활은 그 쉼을 지속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반을 만드는 건 결국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시공집 이야기만 나오면 꼭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텃세 심한가요? 많이 들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질문을 받다 보면 아예 예상하고 답변을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이해는 됩니다. 시골, 특히 바닷가나 외곽 지역엔 폐쇄적일 거란 인식이 워낙 강하니까요. 실제로도 마을의 특성상 외부인을 낯설어하는 분위기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텃세보다 진짜 어려운 건 적응입니다. 도시는 익명성이 기본입니다. 아파트에 5년을 살아도 옆집 사람 이름 모를 수 있고 인사 없이 지내도 큰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시골은 달라요. 아침에 마당을 쓸다가 이웃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김장철이 되면 같이 배추를 다듬고 제사나 경조사 때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함께 움직입니다. 이게 익숙한 사람에게는 참 따뜻하고 정겨운 문화지만 조용히 혼자 지내고 싶은 사람에겐 오히려 큰 부담이 됩니다. 왜 자꾸 오라고 하지? 굳이 내가 그걸 같이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쌓이면 결국 사람 사이에 벽이 생기고 불편함으로 이어지는 거죠. 또 시골에선 개인 사생활이라는 개념이 도시보다 훨씬 약합니다. 누가 언제 왔다 갔는지, 무슨 택배가 왔는지, 요즘 마당에 빨래가 잘 안 보인다는 얘기까지도 돌 수 있어요. 이게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면 그렇게까지 관심을 갖는 만큼 서로를 챙기며 사는 문화라고도 할 수 있죠. 문제는 그 방식이 나와 맞느냐는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즐기는 분들은 마을회관 옆집을 좋아하세요. 항상 사람들 왕래가 있고 소식도 빠르고
공동체 안에 있다는 안정감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떤 분은 조용히 책 읽고 텃밭 가꾸며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죠. 이런 분들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외곽주택을 선호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단지 본인의 성향과 잘 맞는 환경을 고르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가끔 텃에 없는 곳만을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분들이 막상 텃에 없는 마을에 가서도 외로움과 단절감을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골 생활은 공동체입니다. 교류가 많고 말이 오가고 일이 있으면 서로 돕고 부르는 게 자연스러운 문화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외톨이가 되기 쉬워요. 오히려 텃세보다 더 두려운 건 내가 아무와도 어울리지 못할 때의 고립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단기 체험입니다. 한두 달 임대나 장기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내가 정말 이 환경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테스트해보는 거죠. 낮엔 어르신들과 마을 정자에서 수박도 먹어보고 회관에서 여름 냉면 한 그릇 같이 해보는 겁니다. 사람 냄새가 나서 좋으면 그곳이 나와 맞는 마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괜히 불편하고 피곤하다고 느껴지면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걸 느끼는 것도 중요하죠. 시골에서는 사람과의 관계가 곧 삶의 질이 됩니다. 내가 그 공동체 속에서 어떤 위치로 살고 싶은지 또 그 관계를 잘 이어갈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해요. 집은 결국 공간일 뿐이고 그 공간을 채우는 건 사람과 관계입니다. 그래서 텃세보다 적응이 중요하다는 말, 거기엔 깊은 경험에서 나오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어울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어떤 마을이든 결국은 내가 살고 싶은 곳이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따라오셨다면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촌집, 시골집이라는 건 단순히 가격이나 구조만 보고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란걸요. 써야 한다는 고정관념, 도시와는 전혀 다른 생활 환경,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적응 문제까지. 이 세 가지가 촌집을 찾으면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현실적인 벽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벽 앞에서 결국 발길을 돌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면 오히려 촌집은 누구보다 빨리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촌집을 보러 오시는 분들 중엔 정말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1년에 20번, 30번 주말마다 발품을 팔고 기름값을 들여가며 물건을 보러 다니시죠. 그런데 그 수고가 쌓이기만 하고 결실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왜일까요?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드는 집은 있는데 가격이 안 맞고, 가격은 맞는데 위치가 마음에 안 들고, 다 좋은데 병원이 멀어서 불안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결정은 미뤄지고 시간은 흘러만 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권해드립니다. 먼저 스스로의 기준을 정해보시라. 예산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꼭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지, 포기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이걸 미리 정리해두면 매물 볼 때 고민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집이 나와 맞는 집인지 그 판단도 명확해집니다. 또 한 가지. 촌집은 싸게 사서 투자하자는 접근으로 보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시골집은 유동성이 낮고 수익형으로 돌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실거주, 세컨하우스, 혹은 마음의 여유를 위한 선택으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관점으로 보면 기대치가 낮아지고 만족도는 올라갑니다. 생활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불편함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어느 정도까지는 감수하겠다는 기준을 세우고 들어오면 오히려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차가 있으시다면 교통의 불편함은 줄어들 수 있고 병원과 마트는 생활 패턴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불편함을 예상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야 당황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골은 공동체입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준비가 되셨는지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마을이 어떤 분위기인지, 이웃들과 얼마나 교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꼭 체크해야 할 요소입니다. 조금 귀찮고 불편하고 때론 복잡한 일이 생기더라도 그걸 감내할 수 있다면 그 마을은 분명 좋은 곳이 될 겁니다. 결국 좋은 촌집은 조건이 완벽한 집이 아닙니다. 나와 맞는 집, 내 생활 방식과 어울리는 환경,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구조. 그런 집이 좋은 촌집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손품 발품을 팔며 수없이 매물을 봐왔습니다. 그런데 결정은 못하고 돌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마음은 움직였지만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기준을 세우고 방향을 정하고 현실적인 시선으로 집을 바라볼 때입니다. 꿈은 클수록 좋지만
선택은 구체적일수록 실패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그 기준을 세울 준비가 되셨을 겁니다. 좋은 집은 우연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잘 준비한 사람에게 먼저 찾아옵니다. 촌집을 찾는 여정. 이제부터는 확신 있는 발걸음으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집, 원하는 삶. 그 시작이 촌집에서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